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혜숙 변호사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풀리고 좋아지는데 우울한 분들 계시죠? 저를 볼까 말까, 만날까 말까, 상담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우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혼을 누가 한다라고 하면은 나 개인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이 분들 결혼을 할 때 뭘 가족이 중요하냐, 우리 둘이 사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많은데, 결혼식 날부터 하시죠. 아, 이게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었구나. 가족과 가족과의 양가 집안이 결합하는 것이고, 결혼한 이후에도 양가 집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 우리 부부의 행복에 양가 부모님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거를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경우가 전체 상담에서 30% 내외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죠? 두 사람이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상담도 같이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 얘가 굳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혼자 보내기는 좀 안쓰럽고 그래서 같이 왔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이 반. 그 다음에 그 중에 절반인 분들은 더 눈에 부글부글 이글 눈이 타시면서 내가 반드시 얘를 이혼시킬 거야. 아주 저런 놈하고 저런 여자하고는 절대 못 살게 할 거야. 지들이 이혼 안 하면 내가 얘를 아주 그냥 이제 끌어버릴 거야. 이런 표정으로 이글 타는 눈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도 자녀분들이 정말 이혼을 원할까? 그 자녀분 표정을 보면은 물론 더 불탈 때도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이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떡 끊고 얘기하고 떡 끊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은 엄마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게. 내가 지금 이혼하는 것도 짜증스러워 죽겠는데 엄마가 자꾸 말을 여기서 못하니까 아내들 얘기 다 얘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어머님, 아버님 귀가 저희 사무실 천정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더 난리 치시고 막 적어 갖고 오셔갖고 요 일은 요렇고 요 일은 요렇고 막 얘기하시니까 이 자녀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자녀도 이혼을 원하니까 뭐 같이 온 경우도 있고 엄마가 그렇게 이제 고맙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는. 근데 엄마는 절대로 살면 안 되니까, 네가 인생을 뭘 아니? 네가 살아봤어? 네가 40은 돼봤어? 50은 돼봤어? 살아봤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는데 살지 마! 자녀는 그 엄마 아빠 기회를 위해서 이렇게 눌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날은 오셨는데 자녀가 말을 못하고 자꾸 하는데 엄마가 톡 자르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좀 밖에 좀 나가 계시겠어요? 그리고 자녀하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혼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애도 있고 해서 남편이 마음을 돌리고 이런 부분만 개선을 해주면 자기는 그냥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엄마는 길길이 뛰셔?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할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를 했고요. 어느 날 속상한 날 친정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뭐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100원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소연을 가서 하면 엄마는 마치 100만 원을 못 쓰게 한 것처럼 이렇게 북불려서 크게 뭐 난리가 나고, 언니들까지 아버지하고 합사했고, 친정에서는 반드시 이혼을 관철하겠다라는 저놈을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될 놈을 껴버려 해야 되겠다고 아주 뭉쳐서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이혼 짓은 남편이 뭐 자신을 학대하고 구박하고 뭐 이런다는 건데, 엄마는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뭐 나중에 홈캠을 보니까 뭐 그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점에 대해서 화를 내? 물어보니까 예를 드는 거. 예를 들면 저녁에 들어왔는데 밥 제때 안 해준다라든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 제때 안 한다든가, A를 물어봤는데 D를 F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점을 답답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개선하면 되겠네. 남편이 그런 점에 화를 낸다면. 젊은 아내한테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남편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보 오늘 일찍 들어갈 거야. 나 그때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어. 시간이 되겠어? 물어보면 그때 밥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뭐 사오면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 저녁에 몇 시에 들어와서 뭐 먹을 수 있어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애가 오늘 유치원에 갔는데 어쩌고 랄랄라 얘기하면은 아우 됐어. 성질 급하면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죠. 그런 부분이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남편이 특히 남편하고 사이를 개선해야 되니까 남편이 뭐를 물어보면 일단 물어보는 거에 먼저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남편이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장황하게 딴 얘기하면 누구도 그건 끊어버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라니까 자기가 잘 안 웃는다고. 내가 봐도 안 웃네. 좀 웃어. 그러면은 그 예민하고 까칠할 나이잖아요. 제가 뭐 기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분들도 있어요. 기생이라서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꽃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 꽃이 예쁘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예쁘다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예쁜 짓을 해야 예쁜 거예요. 그냥 예쁜 게 아니고. 나는 뚱 하고 이러고 있으면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도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 우울한 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웃으란 얘기지. 누가 기생이라서 웃으래요? 그럼 웃을 일이 있어야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다른 사람도 기쁘고 본인도 점점 웃게 돼요. 그리고 표정도 예뻐지고 예쁜 얼굴들을 해서 와서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남편이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그만큼 나가서 에너지를 고갈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만 학대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남편도 직장에서 온 길을 쪽쪽 빨리면서 일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서 하고 있는 아내 들어오기만 하면 신경질 부리고 이러면 누가 좋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거칠고 나고 서로 이건 상호작용이거든요. 상호작용.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남편한테만 잘하 그래. 근데 그거를 친정에 가서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나쁜 거만 쪽 뽑아서 얘기하지 앞뒤 짝 자르고. 그러니까 그냥 천하의 몹쓸 가뜩이나 결혼식을 반대했는데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이혼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아내한테 본인이 의지대로 결심을 하고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그럼 진짜 나쁜 놈이니까 이혼하고. 어떻게 변하냐. 남편이 그러면은 불만스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묻는 말에 대답 안 한다니까 묻는 말에 대답 좀 바로바로 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라는 거죠. 먼저 그거부터 그런 말버릇을 고치고 그 다음에 친정에 가서 말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친정에서 결혼을 반대했다 그래서 사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반대하는 거 조심하라고. 안 하면 좋은데 결혼했을 땐 이런 부작용이 와요. 이 사위도 나를 결혼할 때 반대한 처가 식구들 좋아하겠어요? 근데 아내가 자꾸 처갓집만 갔다 오면 더 화를 내고 더 나를 비난하고 하니까 처갓집이 좋겠어요? 점점 더 나빠지지? 처갓집의 발길을 끊어라 그랬어요. 제가 처갓집의 발길을 끊고 그 다음에 말 대답하는 거 습관 고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남편이 분명 변화할 거다. 분명 인간이라면 변할 거다. 그렇게 변하면 부부가 같이 살고 그래도 안 변하면 그때 이혼을 해라 라고 제가 안내를 하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젊은 아내한테 어떤 조언을 했냐면 지금 엄마가 언니들이 이렇게 길길이 뛰고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본인이 이혼했을 때 본인하고 그 애를 엄마가 먹여 살려준대? 언니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이혼하고 가면 집 해주고 생활비 주고 애 길러주고 할 건지 언니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 본인이 이혼하고 나서 이혼녀가 돼갖고 친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친정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물어봐. 이혼하고 돌아온 딸이 있을 때 과연 자랑스러운가? 내가 결혼하기 전처럼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잘해줄 것인가? 엄마한테 각서받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 자녀분들 이혼시킬 때 이혼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며느리가 믿고 사위가 믿고 이 감정만 생각하시지 이 아이가 이혼녀가 돼서 이혼남이 돼서 애 하나 딸려서 돌아왔을 때 그 아이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존재로 될지 그 남편한테 핍박받는 거를 보상해 줄 만큼 내가 잘해줄 수 있지 아닐걸요. 짐이 되고 그 딸 그렇게 결혼을 애 낳고 잘 사는데니 이혼했어?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 다음 말 뭐라 그래? 이혼했어? 그런 다음에 말을 안 하겠죠. 그 말 듣고 어떻게 하실래요? 자랑스럽게 이혼했어! 이러실 거예요? 글쎄 그렇게 됐어. 나 사위가 나쁜 놈이라서 자랑스러우세요? 그거를 다 큰 자녀 고 어린 손녀 손자가 모를 것 같습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거, 감당하지 못할 건 그렇게 간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이혼할 때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이 돌아온 자녀가 엄마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나 이혼까지는 안 했어. 이 말 반드시 합니다. 자녀분들 이혼에 절대 이렇게 나서지 마세요. 남의 가정 일입니다. 남의 가정. 자녀가 내 소유물 장난감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혼한다고 할 때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